오늘 SKI 테크놀로지 상장이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최대폭인 더블에 성공을 했지만 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지요.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미 어렵게 공모주 받아낸 투자자분들로서는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 공모주 투자가 기업의 이 미래 성장성과는 다소 좀 관계가 없는 이른바 따상을 노리는 단타 투자가 된 그 분위기가 좀 있지요. 공짜만큼 좋은 거는 없지만 이 주식 투자는 어쨌든 리스크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이종원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기대가 컸던 네. 종목이었던지라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왜 이런 거냐, 네. 지금 그럼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느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이제 따상에 이제 실패를 한 이후에 시초가부터 해서 이제 급락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25%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상장 전부터 약간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 자체를 뭐 예상치가 한 2천억 정도인데 지금 시총이 11조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밸류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쪽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이제 미래의 지금 배터리의 방향성,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상당히 이제 미래 쪽으로 이제 미래 기술로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리막 쪽은 좀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그 리스크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금요일 날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그날 나오신 이제 윤여민 팀장 같은 경우에 같은 회사시네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뭐 어쨌든 좀 결과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수익권에 있긴 하죠. 그렇죠. 아직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데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저는 뭐 말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뭐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급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투자를 할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지켜보시고 오버행 물량이 좀 있는지 그런 또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좀 진정이 된 이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 중에 지금은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하이브라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상장 첫날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을 때는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한 20만 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적정 주가 정도 수준이 한 13만 원, 15만 원. 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준 정도면은 뭐 리즈너블하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나옵니다. 본인의 가치보다도 시장 영향을 조금 더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간 상황인데 또 이제 5월에도 이제 뭐 공모주들이 기대 뭐 제주 맥주라든지 기대감 모으는 종목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 또 이 오늘 이 상황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좀 우려하시는 시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런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공모가 굉장히 이제 흥행이 부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뭐 소비재긴 하지만 소비재가 요즘에 한창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그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나 이 흥행이 기존과는 과거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하이브나 바이오팜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과는 조금은 이제 다른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장 제주 맥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좀 이제 대여의 IPO들이 지금 상당히 큰 상장, 종목들이 있죠. 네, 상장 준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큰 굵직한 종목들이 지금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접근을 보수적으로 해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접근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는 무조건 하면 됐잖아요. 무조건 하면 되기만 하면 그렇죠. 따상, 되기만 하면 일단 국민 수익은 재테크. 보기 시작한다. 예, 그런 인식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증권사별 중복 청약도 이제는 잘 안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그 슬로우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분해진 공모주 시장이 네. 뭐 이전보다는 좀 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러면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네. 이슈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맞아서 네. 우리가 이제 올해가 네. 탄소 중립 원년으로 삼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뭐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정상회담을 기후 정상회담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도를 주면서 나라별로 전부 다 이제 뭐 우리는 더 열심히 감축하겠다 네. 하면서 원래 목표치보다 전부 뭐 2배 수준의 네. 어떤 목표치를 냈는데 그때 참 아쉬웠던 점이 우리나라는 그때 내지를 못했어요. 발표를 네. 못하고 올해 안에 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내겠다.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우리는 그때 뭐 좀 말로스러운 거라도 이거를 못할까 할 때 저는 이게 원전 부분이 네. 조금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탄소 중립하고 이 원전 부분하고 좀 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원전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고 네. 뭐 전 세계적으로는 또 이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점차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소 중립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치를 맞추려면 지금 현재 태양광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해도 발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죠.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산에다가 태양광 괜히 지었다가 장마 때 산사태 엄청나게 네. 났던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에 지을 수도 있는데 육상에 짓게 되면은 원전을 짓는 그 효율만큼의 한 10배 가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넓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이 좀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상 풍력을 만약에 가더라도 해상 풍력은 또 거기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 송전 이슈가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는 모르겠지만 조금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그 송전에 대한 효율과 그리고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중소형 원전도 같이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원전의 그 수명 연한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한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지난번에 한 60년까지 그 수명을 연장을 했고요. 최근에 그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하는 지금 방안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그 발전 효율이라든지 그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도 2030년까지 원전을 100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원전이 한 48기 정도 되거든요. 지금 52기를 더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특히 이제 탑 뭐 G2에서 진행을 네.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체코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지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거기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수출을 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가 딱 손에 꼽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핵심 기술력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겨우겨우 국산화에 성공해서 우리나라 걸로 드디어 만들어서 처음 수출을 했는데 근데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네. 싹 멈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라카 원전도 지금 1기가 가동이 지난달에 들어갔거든요. 지난달 1일에 이제 1기 가동이 들어갔고 2, 3, 4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동 운전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운영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한 3조짜리인데 이걸 원래는 우리나라가 독점으로 다 이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이제 듀얼로 가겠다 약간 복수 사업자로 좀 늘렸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이 탈원전 정책과 좀 네. 맞물려서 네. 그쪽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늘린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전 세계적으로 줄여야 되고 네. 2050년까지는 거의 제로에 좀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까지는 방금 얘기 잘 해주신 대로 야 이거 정책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석탄 발전소를 좀 이제 폐쇄를 하고 원전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면서 오늘 이슈를 좀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네. 관련주들 어떻게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관련주들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종목군들은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네. 있을 겁니다. 한전기술은 이제 설계를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한전 KPS는 이제 예방 정비를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 제가 관심주를 좀 가져왔는데 네. 오르비텍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네. 지금 최근 뭐 추세를 보면은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일단 방사선 계측기 이제 업체인데요.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중소형 원전 그 부품사들, 뭐 납품하는 업체들이 뭐 몇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부분의 원전 그리고 바라카 원전까지도 지금 방사선 계측기를 이제 납품을 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르비텍의 좀 다른 뭐 추가적인 이슈긴 한데 오트비 이제 그 오비트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 그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투자 회사가 SD 바이오센서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SD 바이오센서가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7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쪽인데 시젠이 6천억 후반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SD 바이오센서가 7천억 후반대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젠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상장 예심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 이제 오르비텍의 자회사가 GP를 써서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B 업계에 따르면은 그 이제 상장 이후에 엑시트할 때 이제 가치가 뭐 몇백억에 달할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슈들은 뭐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됐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원전에다가 그런 자회사 상장 이슈 이런 것들로 좀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비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탈원전 정책도 있지만 일단 세계적인 트렌드는 지금 원전을 많이 구축을 한다는 거죠. 원전이 이제 많이 중요해지고 원전 의존도가 네. 좀 더 높아질 네. 흐름인 거죠.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오르비텍 말고도 좀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이 또 있을까요? 뭐 전 보성 파워텍도 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중소형주들이 동반해서 좀 많이 올랐었어요. 한 3월 그때쯤. 그리고 4월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지금 가장 먼저 오른 종목군들이 오르비텍하고 에너토크 이 종목군들이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성 파워텍, 뭐 우진, 뭐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보성 파워텍과 우진은 이제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전환해서 이제 상장될 물량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성 파워텍이 한 달간 조정받은 이유가 바로 그 시비 물량이 지금 상장이 돼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300만 주 정도가 지금 있었거든요. 그게 다 지금 상장이 됐고 이제 20만 주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그 물량 부담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원전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기업이 두산이라는 기업일 것 같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늘 또 수급도 굉장히 잘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부 두산중공업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장
뭐 액수로 치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원전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라카원전도 두산중공업이 제작을 했고 현대건설이 건설 시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그 대형주들의 흐름도 당연히 이제 조금씩 점차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두산중공업은 또 다른 이슈들도 있죠.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의 그런 건설 기기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또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영향도 받아서 두산중공업의 전반적인 그 사업적 가치가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여러 종목 네. 관련해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오늘 가져오신 오르비텍 매매 전략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지금 아직 10,000원에 조금 못 미쳤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고점 부근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 흐름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네. 정책 특히나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주가 한번 이제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잖아요. 네.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다른 투자자들의 그 흐름이 돈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주들로 조금 흐름이 바뀌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랑 네, 손절가를 들어볼까요? 제시는 안 했네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작년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네. 이번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기대할 것은 없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정부 정책이 뭐 탈원전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는 뭐 종목은 아니고요. 향후의 정책 방향성으로 뭐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이게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탈원전이냐, 원전 뭐 다시 뭐 가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고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좀 원전에 대한 뭐 수요랄까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수 캐스터 이 시각 뭐 시장 점검 좀 잠깐 받아볼까요? 네, 지금 오후 들어서 다행히 3,20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주목되는 부분은요. 개인이 지금 현재 이 시각 무려 3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거래소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수급적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봤는데요. 지난주 박우신 대표의 공략주이기도 했죠. 오늘 외국인 기관 함께 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오늘까지 무려 1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며 주가는 5% 가까이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테마로는 오늘 철강과 조선주를 한데 묶어봤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의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조선주도 큰 폭은 아니지만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양에스텍이 리포트 힘을 받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한제강, KG 동부제철 등 중소형 사이즈단이 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슈 종목도 그래서 민감주단에서 골라봤는데요. 포스코 강판입니다. 철강 관련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슈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포스코가 호주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로이힐 홀딩스라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 철광석을 수출하는 규모로는 세계 5위급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인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때 투자를 해놨던 포스코의 선견지명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 작년에 포스코가 10년 만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배당을 받은 액수가 50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배당금이 500억 원이었다면 철강주가 이렇게 들썩이는 올해는 얼마일지 감히 계산이 쉽게 안 된다는 논리에서일까요? 오늘 포스코 강판의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요. 오늘 SKIT 관련해서 대체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유화 꼽아봤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요. 대한유화가 글로벌 1위의 분리망용 소재 업체로 이번 SKIT 상장이 재평가의 계기로 작용하며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리포트였고요.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목표가 4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좀 SKIT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일까요? 대한유화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오늘 지금
보시기에 대표님이 네. 보시기에 어떤 좀 종목을 매매 전략 듣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조선철강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철광석 가격이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죠.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이 흐름이 여기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철광석 가격에 그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중국의 생산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주들도 울긋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철광석 그 생산을 굉장히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6월만 해도 그 이제 그 거래세, 그러니까 부가세를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핌으로써 제한을 두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 그 생산 제한하는 그 주들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그 중국에서 생산량이 감축이 된다는 것은 철광석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주들은 뭐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금융투자 이종원 차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